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각 일기해 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화씨로 11도입니다. 섭씨로는 영하 11도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추운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역시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19도로서 역시 영하 1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은 25일입니다만은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25도로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튿날 다음 주로 시작되는 월요일은 6도까지 내려갑니다. 화씨 6도면은 섭씨로선 영하 14도가 됩니다. 더군다나 눈이 오고 나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빙판길이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낙상에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워싱턴 일원의 강력한 겨울의 폭풍과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상대 예보에 따르면은 24일 말하면 내일이죠. 토요일 날 밤으로 시작을 해서 일요일 밤까지 건 하루 종일 눈이 내립니다. 진눈깨비도 함께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특히 이 건강에 조심 그리고 운전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은 이 눈도 눈이지만은 그 이튿날 월요일 날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이거 워싱턴 일원에 한 10년 만에 이렇게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낙상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ll have bad times and he'll hav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your man, give him 2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네. 태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 아주 애잔한 애 끊는 그러한 곡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68년 칸트리 음악의 퍼스트 레이드로 미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이지요. 방금 들으신 Stand by Your Man. 지난 1968년 이 앨범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태미 와이넷의 최대 히트곡입니다. 또한 이건 미국의 칸트리곡 중에서 미국의 칸트리송 역사상 가장 레코드 LP판이 많이 팔린 곡이기도 합니다. 한편 Stand by Your Man 이 곡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여성의 헌신을 노래한 가사로 문화적인 논쟁 그리고 찬사를 동시에 받았었죠. 특히 이 곡 미국의 국회 도서관인 국가녹음동 소재의 영구 보존할 정도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랑받았던 이 곡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처럼 많은 미국인 팬들 그리고 세계인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태미 와이넷 이 여성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삶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 5번의 결혼 그리고 이혼을 겪었으며 30번 이상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으로 말년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녀의 아픔을 고스란히 이 노래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태미 와이넷의 노래 Stand by Your Man을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시사 프로그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유럽 국가들과 특히 8개국 국가들과의 마찰을 빚어왔습니다마는 나토 사무총장하고 지난 21일 극적으로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마는 그린란드 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반환했다면서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와 즉각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지켜줄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그린란드를 위해서도 덴마크를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 미국이 그린란드를 프로텍트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가장 슬기로운 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앞서서 노르웨이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게 있습니다만은 이 서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한에서 나는 전 세계에서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 노르웨이 노벨평화위원회는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뒤에 얘기가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덴마크가 서면으로 된 문서 증거도 없는데 그린란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린란드는 아직 주인이 없다 이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선의를 베풀어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덴마크한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반환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반환했을까요? 달리 말하게 되면은 그린란드는 원래부터 미국 땅이었을까요? 물론 그린란드는 덴마크보다도 미국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단 한 번도 그린란드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린란드는 지난 1814년부터 쭉 덴마크 왕국의 지배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반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역사적으로 맥락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난 1940년 4월에 나치 독일은 덴마크를 점령한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덴마크 식민지였던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통제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린란드에는 군대도 민병대도 심지어 경찰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덴마크는 미국에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덴마크 대사인 헬리크 카우프만은 독자적으로 루즈벨트 행정부에 접근했죠. 그리고 지난 1941년 4월 9일 미국과 그린란드 방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말하자면 나치 독일로부터 미국이 그린란드를 보호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마는 카프만 대사는 그 반대급부로 그린란드의 미군 주둔을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문에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인정했다는 외교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 그것이 판명됐었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이나 그린란드에 대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나.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린란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공하는데 그린란드를 그냥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얼음 땅덩어리라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중국에만 나는 히토류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 원료. 히토류라는 그 원료가 자동차 생산하는데도 그 부품 만드는데 필요하죠. 또 전자제품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다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만 한 80%가 납니다.
미국은 10%도 안 나요. 아프리카에도 한 4%, 호주에도 한 1%, 동남아시아 보호마란 나라, 지금 미얀마입니다만 그 미얀마에도 한 5% 정도가 나요. 대한민국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희토류가 중국에만 나기 때문에 중국이 이처럼 무기 경쟁, 우주 경쟁에서 미국은 따라오지 못합니다만 거의 바짝 따라붙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대단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린란드에는 최근에 그게 밝혀졌어요. 희토류 매장량이 중국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거의 근사지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매장량이, 희토류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보면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이 그린란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 땅덩어리가 녹고 있어요. 이 바람에 모든 곳이 개방됐습니다. 오픈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침투하기에 아주 용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무조건 틀렸다고 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겠죠. 미국이 강대해야 동맹국들, 특히 유럽 나토국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지난 21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나토 사무총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의 그 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극적으로 거의 좋은 쪽으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8개국의 관세 단 1%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거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새 국방 전략을 공개했어요. 이것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국방 전략인데 한국의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면서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국가방위 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은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방어의 기본 구조를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새 전략서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과 의무 복무제를 갖추고 있어서 결정적이지만은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신을 방어할 의지 역시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에 대한 결정적 군사 옵션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란의 폭격 구상을 일단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란에서 시위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니까 만일에 이란의 정신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하메니가 시위대에 대해서 데모대에 대해서 맹폭격을 하고 살인 행위를 저지른다면 미국은 미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철회했어요. 한편 이에 대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을 해서 미국이 항공모함, 제트 전기들을 중동에 보내고 있으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취할 조치가 발휘해야 할 효과에 대해서 결정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왔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방부 백악관에 근무 중인 대통령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목록을 다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현 정권을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 시설에 대한 공격 등도 이 계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현재 이란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살상으로 시위대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 다시 이란 데모대, 시위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지난주에 이란 정치범 870명 정도를 교수용에 처형하려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겁을 먹고 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란이 계속해서 이란 시민들을 살해한다거나 정치범들을 교수형에 처할 것 같으면은 미국은 한시도 구사 행동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경고장을 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종가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쌍검 특검, 통일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에 대해서 뇌물 사건,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뇌물 사건, 또 강선우 김경시 의원에게 1억을 받은 사건, 그 이외에도 그 공천 과정을 통해서
공천 문제로 많은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뇌물에 대한 비리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장동영 당대표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은 툭하면은 특검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특검을 설립을 해서 마구잡이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또 설치를 한다거나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곤친다거나 새 법을 만들어서 그런 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험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로부터 전재수 전 해양부 장관, 해수부 장관 그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대해서 마이동풍으로 일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8일째 시도했습니다마는 8일째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의사들의 경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끝까지 밀고 나갔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의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당 지도부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 의원의 충고를 듣고 설명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급거히 상경을 해서 장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했죠. 목숨을 잃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 설득한 끝에 장 대표는 단식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장동영 대표의 쌍특검 요구 단식이 지난 20일 끝났습니다마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투쟁을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단식 투쟁을 소환해서 장 대표의 단식이 뚜렷한 성과가 없이 끝났다는 일각의 지적에 반대하면서 내부 단결을 다짐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장 대표 단식은 단지 쌍특검 수용만이 아니라 쌍특검이 상징하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 그리고 거짓, 부도덕을 국민께 고발하는 처절한 투쟁이었다면서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보수 진영 또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한데 뜻을 모아서 결기를 모아 저 오만하고 부도덕한 부패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단 제명당한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는 열흘간의 유예 기간을 줬죠. 장 대표가 단식하기 전에. 그러나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나로 뭉쳐야 될 이런 시점에서
자칫하다가는 다시 당내 내불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일단은 다시 보류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장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비록한 바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는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일파만파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죠. 근데 결국은 그게 밝혀졌어요. 한동훈 가족에 의해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한동훈 전 당대표는 물러나고 계속해서 당내에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탓해서는 안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한동훈이 주도로 탄핵까지 왔으며 결국에 보수가 괴물됐잖아요. 이건 거의 100% 한동훈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감정이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희룡을 밀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신을 때린 거죠. 배신을 때렸어요. 배신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보수의 계멸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저 막갑한 막무가내식 상권 분립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마구 해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저히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의해서, 한동훈을 뒤따르는 12명에 의해서 탄핵을 주도함으로 해서 탄핵당했잖아요. 한동훈이 12명이 없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저 190명도 안 되는, 200명도 안 되는 의원 가지고는 탄핵이 통과될 수가 없어서요. 한동훈이 때문에, 한동훈을 뒤따르는 12명 때문에 오늘날 보수가 괴멸되고 정권을 호박채로 그냥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물러나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돼요. 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민족 되면서 국민의힘에 남아서 좀 분란의 씨앗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자진해서 탈당을 하든가, 그리고 정치계에서 영원히 물러나야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저런 배신자, 헛똑똑이,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지 부모 같은 자기를 키워준 법무부 장관 누가 시켜줬어요? 비상대책위원장 누가 시켜줬어요? 예? 탄핵을 주도하지 않고라서라도 어디까지 다른 방법으로 그 감정을 좀 새기면서
나중에 도무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인간이 당 대표가 돼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 보수의 계묘를 가져온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한동훈이를 품어도 당분간은 뭉치는 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동훈으로 인해서 당이 또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겁니다. 내쳐도 분란, 품어도 분란. 그러자면은 뿌리채 잘라버려야 돼요. 여기서 제명시키고 잘라버리면은 또 우하고 한동훈을 따르는 친한 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일주, 열흘, 한 달, 두 달 가면은 반드시 식을 겁니다. 왜냐? 국회의원 또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천을 받으려면은 장 대표의 공천을 받아야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한동훈을 따르는 자들이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투쟁하니까 장 대표를 지지했어요. 그 지지한다는 자체가 한동훈을 따르는 세력들이 장 대표를 지지했어요. 그게 균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이 시점에서 내쳐야 보수가 뭉칠 수가 있고 내분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소리 1월 23일 순서 마칩니다. 지금 이 엔딩에 가서요, 가끔 이 시그널 음악이 듭니다만은 가끔 이런 게 나오네요. 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Are you up in the middle of 옆에 뭐 프로듀서도 없고 엔지니어도 없고 촬영 기사도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또 인터넷도 또 끊어지고 해서 가끔 이런 사고가 방송 사고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3일 금요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종일이었습니다.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the light?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